자, 조건 기한입니다. 105번에 옳은 것은 1번에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그쪽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 이 말은 소급시킬 약정했다 이 말이죠. 그죠? 소급시키는 약정했다. 이러면 그 약정에 따른다. 자, 다시 이 소급표 문제. 자, 원래 조건에 소급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원칙은 소급표가 없어요. 정지 조건은 조건 성취된 그때부터 효력 발생하고, 해지 조건은 조건 성취된 그때부터 이제 계약은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죠? 그때부터입니다. 소급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약정으로 소급표를 주는 게 가능하다? 가능해요. 근데 기한은 어떻습니까? 기한은 소급표가 절대로 없다. 그죠? 이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약정으로서도 소급표를 주는 게 안 돼요. 그죠? 약정으로서도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번 맞는 문장이죠. 2번에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다. 자, 한마디로 딱 말하면 조건이 반사회적이다. 자,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어떻게 돼요? 그 계약은 그냥 무효입니다. 조건 없는 계약이 아니고 그냥 무효예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다가 조건을 붙였다. 자,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되는 법률행위에다가 조건 붙여버리면, 그러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아니면 무효. 무효입니다. 그것도.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되는 법률행위. 예컨대 뭐가 있습니까? 단독행위. 자, 단독행위.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엄수표행위. 이 세 가지는 조건 붙이면 안 되죠. 여기다가 조건 붙이면 이거 무효예요. 그냥 법률행위 자체가 아예 그냥 무효입니다. 그다음에 3번. 자, 조건 성취가 아직 미정인 그런 권리도 처분할 수 있고, 상속되고, 보존할 수 있고, 담보를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거 틀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자. 그런데 뭐 정지 조건을 가정하면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자는 고래를 취득할 자입니다. 맞습니까? 고래를 취득할 자가 신이 성실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켜버렸습니다. 신이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시켰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자, 의무를 부담할 자인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걸로 주장할 수 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 틀린 문장이죠? 자, 반대로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자,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이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습니다. 방해했다. 이러면 상대방은 조건 성취된 걸로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된다. 여기까지는 맞죠? 자, 그래서 당사자 간에 기한이익 상실에 관해서 별도 특약을 할 수는 없는 거다. 자, 약간 한 단수 약간 높은 건데, 자, 기한이익 상실, 기한이익 상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했다 이 말은 변제의 도래 전에도 이행 청구 당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기한이익 상실한 거죠? 다시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했다 이 말은 변제기 도래 안 했지만 변제 청구 당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죠. 그죠? 그게 기한이익을 상실한 거예요. 자, 이거는 법정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법정 사유가 뭡니까? 법정 사유는 채무자가 담보를 이걸 손상, 감소, 멸실시키면 어때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키면, 자, 우리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A 소유 땅에 나무가 있고, 이거 퉁 쳐서 3억짜리, 이걸 B은행에 담보 잡히고 대출 받은 거예요. 2억 대출 받았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해주고. 근데 이 채무자가 나무를 벌목해냅니다. 나무를 내다 막 팔아버려요.
저당 목적물인 나무를 자기 함부로 내다 팔면 돼요? 바로 담보를 훼손시켰죠, 그죠? 담보를 훼손시켰습니다. 또는 가치를 감소시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기한이익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대출금 갚을 날짜가 아직 도래 안 해도 지금 당장 갚아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당그 실현 경매도 바로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이 경우가 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했다 이렇게 말하죠. 기한이익을 상실했으니까 변제기 도래 이전이어도 청구 당하게 된 거죠, 그죠? 자,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켰을 때 또는 담보 제공 의무 이걸 이행 안 할 때 어때요? 자기는 분명히 담보 잡힌다. 자, 내가 내 땅에다가 저당을 설정해 준다. 약속하고서 돈 받아갔어요. 그래 놓고 저당을 설정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면 채권자는 아까 가져간 돈 지금 당장 갚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또는 보증인 세운다. 약속하고서 돈 빌려갔습니다. 근데 돈만 빌려가고 보증인을 안 세워요. 그래서 담보를 제공 안 하지, 그죠? 그러면 채권자는 빌려간 돈 지금 당장 갚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 안 할 때. 또 한 가지는 채무자가 뭐 했을 때? 파산했을 때. 자,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죠. A 전자회사하고 B가 할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할부계약 12개월 분납 가격은 1200만원짜리인데 B가 매달 120만원씩 아니다 100만원씩 100만원씩 가지고 1년간 갚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1회, 2회, 3회, 4회 총 12회 분납. 근데 이 계약서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매수인이 단 1회라도 미납하면은 A는 나머지 할부대금 전부 다 청구해버린다. 이렇게 약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할부대금을 단 한 번이라도 안 내면 남아있는 할부대금 말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청구해버린다. 이런 약정 많이 해요. 바로 이자가 한 번이라도 안 내면 이 사람은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라고 약정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기한이익 상실 약정할 수 있어요. 특약할 수 있습니다. 특약할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 요 말 뜻을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 쉬워요. 형성권이 뭡니까?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죠. 이게 형성권이죠, 그죠? 자, 그래서 형성권적이다 이 말은 일단 당사자가 특약한 사유, 당사자가 약정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변제기가 도래하는 걸로 그래서 채무자가 지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은 뭡니까? 이건 조건만 성취되면 그냥 효력 발생하잖아요. 당사자 의사 같은 거 필요 없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약정 사유만 생기면 그래서 바로 변제기가 도래하는 걸로 그래서 채무자가 바로 이행 지체에 들어가는 거, 즉 연체자 바로 발생하게 되는 거, 이걸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다시 정지조건은 조건되는 사실만 생기면 바로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효력 바로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약정 사유가 생기면 바로 변제기 도래하는 걸로 그래서 채무자가 연체자 바로 무는 걸로 약정했을 때 이걸 뭐라 그런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형성권적은 이거는 형성권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그죠? 의사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조건들은 사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채권자의 청구 있어야 그래야 변제기 도래하는 걸로 약정했을 때 이걸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했는데 이쪽으로 했는지 이쪽으로 한 건지 이게 불분명하다. 이러면 어느 쪽으로 한 걸로 추정해 줘야 되겠습니까?
자, 이쪽으로 하는 것이 채무자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죠. 그런 거래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한 걸로 추정합니다. 자, 어느 쪽인지 불분명하면 어느 쪽으로 한 걸로 추정한다? 이쪽으로 한 걸로 추정해줘요. 그래서 채권자의 청구 있어야 그래야 채무자가 지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그래,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약정했으면 만약에 3개월 차 만약에 미납했다. 그러면 4개월 차 그 이후 할부대금 이게 전부 다 바로 이제 지체 들어가는가? 바로 연체자가 막 발생하는가가 아니고 이쪽에서 나머지 할부대금 다 달라라고 청구 들어가야 그래야 이게 지체 빠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바로 어떻게 약정한 거다? 형성권적으로 약정한 걸로 그렇게 추정해요. 혹시 말뜻이 잘 이해 안 되면은 이 말 자체만 기억하세요. 여기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형성권적으로 한 걸로 추정한다. 이 말 자체만 기억해도 시험에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법 규정이니까 이거는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아까 몇 번 했었죠? 5번. 105번에 5번. 자,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약물로 추정되는 거니까 당사자 간에 그 채무자의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는 그런 특별한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있어요. 그 다음에 106번에 틀린 것은 2번 보시면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고 조건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걸 외부에 표시 안 했다면 이거는 그냥 동기에 지나지 않지 조건은 아니다. 자, 이게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말입니다. 생각으로 내가 내 조카가 시험에 합격하면은 이 자동차를 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정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합격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표시는 안 했습니다. 말 안 했어요. 자기 속마음이 그럴 뿐이에요. 이러면 이게 동기입니까? 조건입니까? 이게 동기지 조건이 아니지. 이거는 상대방한테 표시 안 했으니까. 맞죠? 그죠? 표시 안 하면 이건 조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기한은 조건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소거표가 있을 수 있다? 기한은 소거표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약정으로서도 소거표를 줄 수 없습니다. 4번에 당사자 간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했을 때 이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자, 말 자체를 숙지하면 돼요. 형성권적으로 한 걸로 추정한다는 거. 5번에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 자, 불이익을 받을 자, 이 얘기는 의무를 부담할 자죠? 의무를 부담할 자가 의무 이행하기 싫어서 그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던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조건 성취된 걸로 주장할 수 있잖아요. 이때 조건 성취가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 없었더라면 그러면 성취되었을 거다라고 추산되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조건 성취된 걸로 봐요. 그 다음에 107번은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108번에서 2번 보시면 2번 조건이 당사자의 의사에만 좌우되는 경우 이런 조건부 법률행위는 무효다. 조건이 당사자 의사에만 좌우된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경우죠? 당사자 의사에만 좌우된다. 조건 성취 여부가 말이죠. 이게 당사자 의사에만 좌우된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자동차를 줄게. 단 내 기분이 좋으면. 어때요? 기분 좋으면 주겠대요. 조건 붙이는데 그 조건 성취 여부를 자신의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은 이 계약에 구속될 의사가 전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은 무의미하죠. 그죠? 이거는 무효입니다. 맞죠? 이런 걸 우리가 이름 붙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말해요.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그래요. 순수 수의 조건. 자, 수의 여기 뭡니까? 수의. 죽을 때 입는 옷. 자, 요거는 뜻의 자고 뜻의.
그다음에 따를 숫자입니다. 따를 숫자. 우리 그 관공서 계약할 때 수의 계약하지 마라. 바로 그 수의. 그러니까 관공서가 그 공사 줄 때 아무 업체나 자기 마음대로 막 정하지 마라. 자기 뜻대로 하지 마라. 그러죠, 그죠? 그게 바로 수의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에 따라서 이 말입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자기 뜻에 따라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기 뜻에 따라서 이 뜻입니다. 그렇게 이런 조건에 이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맞죠? 자, 순수 소유조건 붙였다면 이거는 채무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3번에 자, 의사의 통지, 육관님의 통지에도 조건, 기한 붙이는 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단독행위라도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어때요? 자,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그전 한번 나왔단 말이죠? 자, 거기에 준법률행위에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 그 다음에 사실행위. 자, 네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거 알 필요 없고 요 두 가지만큼은 자, 의사의 통지에 어떤 게 쓰죠? 의사의 통지에 최고자 붙어있는 거, 그다음에 거절자 붙어있는 거, 이게 의사의 통지입니다.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 통지자 붙어있으면 다 관념의 통지예요. 성낙, 연착의 통지, 그 다음에 사원총회 소집 통지, 이런 거 있죠, 그죠? 자, 그게 관념의 통지입니다. 두 가지는 의사표시와 모양새가 아주 비슷해서 의사 표시, 자, 의사 표시에 관한 규정, 이게 유추 적용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대리도 가능하고 이것은 대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조건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죠? 기억 안 나면 지금 기억하시면 돼요. 자, 대리도 가능하고 조건 붙이는 게 가능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109번 보십시오. 109번에 니은 보세요. 니은 빨리 읽어보시고 OX 한번 해보세요. 자,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래요. 자, 정지조건은 효력 발생 조건이죠. 효력 발생 조건이 이미 기성이래요. 그러면 그 계약은 그냥 효력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죠, 그죠? 그 다음에 기성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해제 조건은 효력 소멸 조건인데 이게 이미 기성이면 효력은 그냥 소멸하죠. 그냥 소멸하니까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즉 무효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틀린 문장이죠. 자, 그전 말씀드리지만 이 조건에 관한 문제는 10년에 9번 나옵니다. 해마다 나온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지문 5개가 있으면은 5개 지문 중에 한 지문은 분명히 이겁니다. 기성조건, 물렁조건. 자, 한 번 더. 기성조건이 만약에 정지조건이면 어떻게 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그러면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그죠? 자, 정지조건이 이게 불능이다. 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잖아요. 무효, 그죠? 그러면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효력이 소멸할 수 없죠. 효력이 소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유효지, 그죠? 그러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죠, 그죠? 요 문장은 분명히 한 지문으로 떠요. 분명히 뜹니다. 그 다음에 미음 보세요. 미음. 조건은 법률행위 성립 여부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이거 틀린 문장인데 어디가 틀렸습니까? 어디가 틀렸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이제 계약이 성립합니까, 이제? 아니면 이미 성립한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까? 효력이 발생하지. 성립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조건은 효력 요건이지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맞죠, 그죠? 자, 해저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이 이제 불성립인가? 그게 아니고 그 계약의 효력에서 말해요. 맞죠, 그죠? 조건은 효력과 관계 있는 겁니다. 효력 여부, 성립 여부가 아니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 여부. 자, 그 다음에 110번에 1번 보시면 판례에 의하면 보증에 조건 붙이는 것은 거래의 안정성을 해침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오래전에 나온 판례인데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원래 조건 못 붙이는 법률인 게 첫째 뭐라 그랬죠? 단독행위, 그 다음에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신분행위. 맞죠, 그죠? 신분행위.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수표행위. 수표행위. 자, 세 가지가 조건 못 붙여요. 다만 단독행위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조건 붙일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였죠? 예를 들어보세요. 채무의 면제. 자, 채무의 면제는 조건을 붙여도 이거는 채무자한테 불리할 거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언. 자, 유언을 조건 붙였다. 이거는 유증을 말하겠죠. 유증에 조건 붙여도 특히 상대방에게 불이익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을 남겼는데, 자, 내 재산 중에서 엑스토지, 요거는 이미 아버지를 잃어버린 내 조카 스몰 A-한테 주겠다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동생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 조카예요. 자기 조카입니다. 조카인데 그 아버지가 이미 죽어서 불쌍해서 이제 재산 중에서 엑스토지는 내 조카 A-한테 준다 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다음은 거기에다가 단서를 붙였습니다. 단 얘가 서울대학에 합격하면 이라고 써놨습니다. 거의 안 준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이렇게 조건 붙여도 괜찮아요. 조건 붙이면 얘가 죽었다고 바로 요 조항이 효력 발생하는가가 아니고 이 사람 죽고 그 다음에 얘가 서울대 합격하면 이게 효력 발생해요. 그러니까 조건 붙여도 괜찮습니다. 유언에는 조건을 붙여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수표행위. 이거 원래 조건 못 붙이는데 근데 기한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 기한은 별거 아닙니다. 직업일자를 말해요. 직업일자 다 있잖아요, 그죠? 이거 너무 상식적인 얘기예요. 근데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자, 기한을 붙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거는 괜찮고, 그 다음에 또 판례에 따르면 보증에는 조건을 붙여도 괜찮다. 자,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 판례가 간단한 게 자,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A라는 사람이 B에게 돈 1,000만 원 줄게 있어서 돈이 없으니까 일단 음으로 줍니다. 음으로 주는데, 자, 이렇게 음이 있어요. 자, 약속음. 그 다음에 B, 귀하. 써놓고, 금 얼마. 자, 금 1,000만 원. 상기 금액을,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발행에 관한, 직업에 관한 사항, 직업일자, 직업지, 직업장소, 그 다음에 발행에 관한 사항, 마지막 발행인 해가지고, 발행인이 누굽니까? A가 발행해 줬죠, 그죠? A가 B한테 돈 줘야 될 것을 지금 음으로 줍니다. 근데 음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음은 지금 백조다 걸어도 돼요. 걸어도 됩니다. 그냥 음법에 맞는 양식만 맞으면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방구음 들어봤죠? 문방구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럼 지금 들어보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문방구 가면은 용지 있습니다. 거기다가 빈칸만 메꾸면 그럼 음이 돼요. 그죠? 근데 그렇게 빈칸 메꿔서 주면은 부도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이자가 돈 안 줄 가능성이 많죠. 근데 만약에 무슨 은행에서 지급을 보증한다면 그러면 B가 안심하고 받겠죠. 그죠? 그죠? 그게 바로 지급 보증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렇게 스탬프를 딱 찍어요. 스탬프 찍고 내용이 되어 있냐면은, 자, 이게, 이게 우기금, 이게 스탬프 여기 딱 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기 금액의 지급을 보증합니다.
그리고 이게 스탬프 딱 찍히는데 다만 거기다 단서 붙였습니다. 다만 이 지급 보증은 요 지급일자까지의 하나입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어때요? 이러면 이게 유통성이 저해됩니까? 원래 이 음에다가 조건 못 붙이게 하는 것은 조건 붙여버리면 음이 안 돌아요. 그래 안 그래요? 조건 붙이면 이게 지급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건 못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건 붙였을 때는 이게 유통성이 저해됩니까? 아니죠. 어차피 지급일자 도래했을 때 이거 지급 지시 안 하면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급일자까지 한한다고 조건을 붙였다고 해서 이 음의 유통성이 방해되는가? 그러지는 않다라고 해서 보정에는 조건을 붙여도 괜찮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자, 둘이 불편하대요.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보는 겁니다. 이런 말 나왔을 때 이것도 무슨 말인가 싶을까봐. 자, 이건 무슨 뜻이죠?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그죠?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자, 단독행위, 신분행위, 그 다음에 수표행위에다가 조건을 붙이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그냥 무효입니다. 맞죠? 그죠? 자,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되는 법률행위에다가 조건 붙여버리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그냥 무효예요. 자,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뒷페이지에 두 개 문제는 자, 시험 출제 빈도는 좀 낮고 단편적이니까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92페이지 그래서 1번은 각자 그 다음에 2번에 4번을 보세요. 2번에 4번 명인 방법 갖춘 수목 그 다음에 미분립 과실 이것은 토지반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자, 심어져 있는 나무 상태로 이걸 저당권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으려면 임목 등기해야 됩니다. 맞죠? 임목 등기해야 저당권 설정이 돼요. 명인 방법 갖춘 상태로 나무만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안 돼요. 이런 것은 공시법에서 공부하죠. 학교론에서요? 뭐 어디서든 하면 돼요. 자, 다 알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능 이걸 대세적 그 다음에 대세적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대세적 이 말은 대외적 말입니다. 대외적으로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다. 어때요? 자, 소유권의 권능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 수익화할 권능, 그 다음에 담보차필 권능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사용 수익권 요거 말입니다. 사용 수익의 권능 이거는 소유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걸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런 소유권을 완전히 껍데기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왜 이렇게 미지근 하시나? 자, 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8년대 A 소유 땅입니다. A 소유 땅. 그 다음에 이쪽 마을이 있고 이쪽 마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워낙 큰 땅이어서 남의 땅을 계속 지나다녔습니다. 그리고 땅 소유자가 마음이 너그러워서 무상으로 다니라고 허용을 해준 거예요. 야, 무상으로 다니세요. 허용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년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욕심이 튼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의 여기에 대한 소유권은 적어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은 이거는 지금 소멸된 거랑 마찬가지다. 사실상 이쪽에서 이거는 포기한 거다. 그래서 그거 없는 거다라고 확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버렸습니다. 참 나쁜 인간들이지, 그죠? 자, 이 마을 사람들이 자, 이 땅 소유자가 한 20년 이상 다니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무상으로 다니게 허용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상대로 이 사람은 사실상 자기 소유권 중에서 그 소유권의 권능 중에서 사용수익 권능 이거는 이쪽에서 이거는 포기한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사라진 거다라고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가 깨진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라져버린 소유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사용 수익권 등은 소유권은 본질적인 내용인데 이걸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2번 보세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자, 물권적 청구권을 물권과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리시켜서 물권적 청구권만 양도한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만약에 단어가 한 단어 한번 더 넣어볼까? 물권적 청구권은 절대로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 못한다. 자, 이러면 O 할래요? X 할래요? 물권적 청구권은 절대로 물권과 분리해서는 양도할 수 없다. O 할래요? X 할래요? O 하세요. 또 혼동하지 마시고 절대로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거는 분리하면 안 됩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성질상. 그 다음에 3번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현저히 등기 명의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진정한 소유관계에 반하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어때요? 자, A가 이 땅의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B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대요. 그 등기됐는데 그 등기 무효랍니까? 유효랍니까? 유효래. 이 등기가 지금 유효래요? 무효래요? 꼭 말로 표현해야 됩니까? 자, 한번 보세요. 다시. 자, 두 번째 줄. 진정한 권리관계에 반하는 등기래요. 진정한 권리관계에 반하는 등기라면 그게 무효라는 말이지. 맞죠? 자, 이게 무효래요. 무효. 근데 B는 이게 자기 소유 땅이다 라고 믿고 있고 믿었는데 아무런 과실도 없대요. 그러면 A가 그 등기 말소하라 이런 청구를 못합니까? 이자가 선의무과실이건 말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자가 소유자인데. 맞죠? 그 등기 말소하라 청구할 수 있죠? 자, 이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 이거 소유자가 무등기 말소하라 이거 물권적 청구권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는 이 소유권을 지금 방해하고 있죠? 이 사람이 물권 침해자입니다. 물권 침해자한테 고의과실이 있든 없든 관계없다. 그죠? 관계없이 그 청구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침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습니다. 그냥 청구 들어가요. 그죠? 만약에 이자한테 고의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 즉 말소등기 청구 이것뿐만 아니고 뭐도 들어갑니까? 선배 청구도 들어가죠. 선배 청구도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4번에 2번 보시면 4번에 2번 수확하지 않은 아직 쪽파, 아직 심어져 있는 쪽파입니다. 아직 심어져 있는 쪽파를 심어져 있는 상태로 매수한 겁니다. 이때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사표시만 가지고 이 말은 쪽파에 대한 매매 계약만 가지고도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볼 수 있는가? 우리 입도 선매 이런 말 하죠, 그죠? 입도 선매. 자, A 소유 논에 지금 벼가 심어져 있습니다. 아직 수확기 아니에요. 여름철에. B가 이 벼 이것만 미리 사버립니다. 중간 도매상이 이걸 미리 사버려요. 사는데 명인 방법은 갖추지 않았습니다. 안 갖췄어요. 이랬을 때 이 B가 이 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안 했다? 저 대관령에 A 소유 땅에 배추가 있습니다. 배추. 자, 그러니까 배추 농사 많이 하지, 그죠? 저 권행지 채소. 이걸 중개사장 B가 사전에 미리 사놨습니다. 미리 매수했습니다. 중간 도매상이. 나중에 수확기에 이자가 이거 수확해서 가져가겠죠, 그죠? 내다 팔겠죠? 이래 사는데 사는 계약만 했습니다. 그런데 명인 방법은 안 갖춘 거예요. 그러면 이 배추에 대해서 B가 소유자다, 소유자 아니다? 아니에요. 명인방법 갖춰야 그래 이자가 소유자 됩니다. 자,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배추에 대해서만 이자가 소유자가 되려면 명인방법 갖춰야 돼요. 말하자면 주변에다가 군데군데 편말을 세워가지고
배추 소유자가 B라고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배추에 대해서 이자가 소유자가 돼요. 그죠? 자, 명의만부 안 갖추었다면 매매 계약만 가지고 소유권 취득했다 못했다?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갑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둥, 지붕, 주벽까지는 공사가 마쳤답니다. 그 상태에서 을에게 팔고 을이 나머지 공사를 완성시켰어요. 이때 갑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또는 뒷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 경우 을은 등기하지 않는 한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 못한다. 어때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금 아직은 미완성 단계인데, 현재 지금 기둥, 그 다음에 주벽, 그 다음에 지붕, 이거는 이미 다 끝났다 그랬죠? 골조공사 다 끝난 겁니다. 골조공사 다 끝났어요. 그 상태에서 미완성 상태로 을에게 팔았고, 그 다음에 을이 이자가 이제 마지막 나머지 공사를 완성시킨 거예요. 이때 이 건물의 원시 취득자는 이미 갑입니다. 그죠? 이 상태가 되었으면 이미 이거는 토지와 독립된 건물이죠. 그죠? 이자가 이미 원시 취득했습니다. 원시 취득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등기가 필요 없죠. 그죠? 등기 안 해도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사는 사람은 등기해야 되죠. 그죠? 이자는 등기를 해야 그래야 소유자가 됩니다. 이런 판례도 있고, 아직 이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은 기둥, 주벽, 지붕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의 미완성 건물을 사가지고 이자가 완공했습니다. 그러면 원시 취득은 이자 가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 판례 두 개 있어요. 나왔을 때 이게 완성된 건물인지, 아니 그게 아니고 골조공사 다 끝난 건물인지 아직 안 끝난 건물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죠? 미완성 요 말은 그 두 판례에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미완성이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요 공사가 끝났나 안 끝났나를 먼저 보세요. 그 다음에 4번에 수목이 이종으로 양도된 경우 먼저 맹인망부 갖추어서 임목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후에 임목 등기를 갖추어서 이종 양수한 자에 우선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을 우선한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A 소유 땅의 나무 이걸 B가 사가지고 명인망부 갖췄답니다. 그런데 A가 이 나무를 또 이종으로 팔았습니다. C한테 이종으로 매도해버리고 이 사람한테는 임목 등기를 해준 거예요. 이때 둘 중에 누가 소유자인가 이 말입니다. 누가 소유자입니까? 이미 명의인명부 갖추었으면 이걸로 소유권은 취득했잖아요. 이미 소유권 다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남의 소유 수목을 판 겁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과실 얘기인데, 기억 보시면 과실 취득권이 없는 본권 이게 자신에게 있다라고 믿었을 때 이때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는가? 무슨 말인지 이거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보세요. 자, A 소유 땅인데 B가 이 땅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임차권이 있는 걸로 지금 오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차권 없는 자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A 소유 땅인데 B가 이 땅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선의점유자입니다. 이거 자기한테 권리가 있다고 지금 오신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선의점유자입니다. 선의점유자인데 자신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라고 지금 오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원래 임차인이었는데 근데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여기서 못당한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자기 부인이 보증금 돌려받았습니다. 이걸 모르고 지금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랬을 때 이런 경우는
과실을 말하자면 사용료를 나중에 지급해야 됩니까? 안 해도 괜찮습니까? 사용료를 지급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따로 지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따로 할게요, 그럼. 임차권은 원래 임차권 자체에 차임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혼동하실까봐. 자, 그거 말고 따로 말입니다. 자, 소유권을 할게요, 소유권. 자, 소유권이 있다라고 지금 모션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나중에 땅은 돌려줘야 되지만, B가. 근데, 그동안에 사용료는 지급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바로 이 소유권 자체에 과실 수취권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과실 수취권이 포함되는 본권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자입니다. 그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그 사용료를 내야 됩니까? 안 내도 됩니까? 동시행위 항변권자는 인도 거부할 수 있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그죠? 원래 동시 이행 항변권은 이거는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용료 내야 돼요. 왜? 보증금 못 돌려받았습니다. 그럼 못 나간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사용료 내요, 안 내요, 나중에? 내잖아요, 부당이득으로, 그죠? 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동시행위 항변권은 이거 자체가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이 아니에요. 그죠? 그게 있다라고 믿었다고 해서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가?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판례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의점의자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데, 이때 선의점의자는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이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믿었고, 또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과실 취득권을 포함하는 본권이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믿었고, 또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애당초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게 있다라고 믿었다고 해서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자, 한 번 더. 자, 선의점의자가 과실을 취득하려면 자기가 있다라고 오신하고 있는 그 본권, 자신한테 있다라고 오신하고 있는 그 본권 자체에 과실 수취권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돼지를 양도 담보 목적으로 삼았을 때 특별한 사정 없다면 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 이거는 채무자한테 귀속됩니까? 채권자에게 귀속됩니까? 자, 보세요. A 소유의 돼지입니다. 자, 그거 여기서 그 돈사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돈사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집합물인 돼지가 아니에요. 그냥 특정물인 돼지입니다. 특정물인 돼지. 이걸 B에게 담보 잡히고 돈 50만 원 빌린다 할 때 이거는 양도 담보밖에는 설정할 방법이 없어요. 실권 설정은 돼지를 갖다 줘야 되는데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갖다 주고 설정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현실인도 안 하고 하는 게. 이때 목적물의 사용 수익 권한, 이거는 양도담보권자에게 있습니까? 설정자한테 있습니까? 그리고 공부했잖아요. 양도담보든 가등기담보든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가담법이 적용되든 말든 간에 죄다 사용수익권한은 설정자한테 있다고. 기억나죠, 이거? 사용수익 권한 설정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수익 하는 자가 그 자가 과실도 수취해요, 안 해요? 사용수익 한다는 게 그게 과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정자가 과실을 수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긴 새끼돼지 말입니다. 새끼돼지는 과실이죠. 과실이죠. 과실은 설정자가 수취하는 거예요. 이 과실에 양담권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죠? 안 미쳐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거 혼동하지 마시고. A 소유의 돈사입니다. 이건 돈사. 돈사 안에 있는 돼지 전부다. 이거 뭐라 그러죠? 집합물이라 그러죠? 집합물에 양도담보가 설정되었다면 이때는 돈사 안에 있는 것이면 어미든 새끼든 간에 다 미쳐요. 이거는 집합물이어서 그래요. 집합물이어서. 그때는 새끼 돼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미치는 겁니다. 돈사 안에 있는 것이면. 이거는 집합물이고 이거는 특정물이에요. 자, 원칙적으로 이 과실은 누가 수취한다? 사용 수익권을 갖는 설정자가 수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담권 효력이 여기 안 미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거 두 개 구분할 줄 알겠죠?
제가 그 전에 강의할 때 기억하라고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랬잖아요. 이 새끼하고 저 새끼하고 혼동하지 마시라고. 기억나죠? 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자, 양도도 안 보든 가당겨도 안 보든 가담법에 적용되는 경우든 적용 안 되는 경우든 목적물이 부동산이거나 동산이거나 사용수익 권한 이거는 누구한테 있다? 설정자한테 있습니다. 설정자한테. 그래서 임대할 권한도 누구한테 있다? 설정자한테 있는 거예요. 양도담보권자가 임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담보권자가 임대하면 안 되지. 설정자가 임대하는 거지. 맞죠? 차임도 이것도 누가 받는다? 설정자가 받는 거예요. 맞죠? 그죠? 자, 과실은 설정자가 수취합니다. 그 다음에 띄고 보시면 매매에서 아직 인도 안 한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 이거 매도인에게 속한다. 자, 아직 인도하지 않은 매매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 이거는 매도인에게 속하죠. 그죠? 매도인에게. 자, 다음은 뭐 기억납니까? 매수인이 이미 매매 대금을 완납했다면 그러면 매수인이 수취한다. 그죠? 매수인에게 속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리얼의 과실 추도권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적극적 과실 수취권으로 이해한다. 이런 거 이해 안 해도 괜찮은데. 자, 사실 이게 우리는 말이죠. 이 과실 이익을 따로 주제 삼아서 공부하진 않습니다. 이 과실 이익은 약간 여담인데 우리 민법 총칙 있잖아요. 민법 총칙은 이거는 주제가 권리입니다. 그래서 첫째 권리의 의, 둘째 권리의 종류, 그다음에 셋째 권리의 행사, 그다음에 권리의 주체, 그다음에 권리의 객체, 그다음에 권리의 변동, 권리 변동 안에 서설, 그다음에 법률행위, 그다음에 기한, 그다음에 소멸시효. 자, 권리가 주제가 쭉 나와요. 그래서 권리의 객체 이 부분에 바로 과실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원래 과실. 단편적으로 우리가 선의점의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조문, 그래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해서 자기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 단편적으로 보고 있죠. 그죠? 이건 과실이 주제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내용은 과실이 주제인 문제라야 출제할 수 있는 지문입니다. 우리 시험범위 벗어났어요. 근데 제가 이 기왕에 썼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선의점의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때 이거는 부가적인 이익 맞습니까?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부가적인 이익입니까? 그냥 자기 채권에 충당하는 겁니까? 자기 채권에 충당하는 거니까 이거는 부가적인 이익이 아니에요. 근데 선의점의자가 과실을 수취한 것은 부가적인 이득이지, 그죠? 이게 바로 적극적인 과실 수취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과실 수취권은 바로 이런 적극적인 과실 수취권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치권자나 질권자의 과실 수취는 과실을 수취해서 자기 채권에 충당할 뿐입니다. 이거는 적극적인 과실 수취가 아니에요. 그건 예외입니다. 예외. 자, 그렇게 하면은 이게 맞는 말 맞죠? 그죠? 자, 한 번만 더. 유치권자의 과실 수취권은 그거는 예외적으로 적극적인 과실 수취권이 아니에요. 과실을 수취해서 자기 채권에 충당하는 거니까 부가적인 이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시고요.